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3차 또는 제4차라고 하는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의 1등 공신은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열풍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넘사벽 드라마로 보입니다. 지난 8월에는 아베 정권의 외무상을 역임했고 새로 등장한 스가 정권에서도 계속 외무상을 맡게 된 모태기 씨도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 전편을 모두 다 보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1970년대 초반 하피엔도라는 유명 밴드 활동을 하였으며 작사가 및 가수로도 활동했던 일본의 유명 음악가인 마츠모토 다카시 씨가 분슌 우먼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자신이 20년 된 원조 한류 드라마 팬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추천작도 함께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뜻밖의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분슌 온라인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입니다. 실은 20년 된 원조 한류 드라마 팬 마츠모토 타카시가 칭찬하는 사랑의 불시착도 아니고 이태원 클라스도 아닌 추천 걸작은 배용준의 사랑의 군상, 원제목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를 봐라. 그의 초기 작품으로 상당히 좋다. 라스트신이 무지무지하게 좋았다. 상대역인 김혜수가 발군이다. 마치 내가 쓴 우먼 W의 비극으로부터인 것 같다. 야쿠시마로 히로코가 불렀다. 저 노래의 세계를 그대로 영상화한 느낌이다. 한류 드라마에 관하여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올해 작사가 생활 50주년을 맞이한 마츠모토 타카시다. 1970년 20살 때에 호소노 하루오미, 오타키 에이이치, 스즈키 시게루와 함께 전설의 밴드 해피엔드를 결성하고 드럼과 작사를 담당했다. 일본 록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해산 후에는 작사가에 전념했다. 오타 히로미 면손수건 1975년, 오타키 에이이치 너는 천년색 1981년, 테라오 아키라 루비 반지 1981년, 마츠다 세이코 빨간 스위트티 1982년, 사이토 유키 첫사랑 1985년, 핑키 키즈 유리소년 1997년 등 일본의 음악사에 남길 명작을 다수 창작해왔다. 그러한 마츠모토가 20년 이상 한류 드라마를 즐겁게 봐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십수년 전에 트위터에서 간헐적으로 중얼댄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한마디로 정리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9월 24일 발매되는 슈칸 분슌 우먼 2020 가을호에서는 마츠모토 타카시, 줄곧 한류 드라마를 좋아했다를 5페이지에 걸쳐서 게재한다. 겨울 연가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약 20년간에 걸친 한류 감상력과 마츠모토류의 한류 드라마론을 인터뷰했다. 현재의 제3차 한류붐을 리드하는 드라마 작품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이지만 마츠모토가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지 않으면 인생에서의 손해라고 격찬하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사랑의 스케치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3부작으로 제작된 응답하라 시리즈다. 장소도 시간적으로도 합해져서 시리즈를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그런 구도의 각본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여하튼 보아야 한다. 지금의 일본인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석상자와 같은 가족, 형제 골목길 같은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 이것도 또 자기 자신에게 치환해 버리게 되는데 가제마치 로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버린다. 자신의 작품 세계와의 비교로 말하는 그의 한류 드라마 이론은 마츠모토 연구라는 점에서도 흥미깊다. 인터뷰에서는 그 외에도 나뭇잎 스케치, 면손수건, 스니커 블루스, 루비 반지, 유리세계 지구 등도 언급을 하였다. 슈칸 분슌 우먼 2020 가을호에서는 그 외에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반도가 아시아 각국에서 빅히트 중인 강동원의 인터뷰, 응답하라 시리즈의 각본가가 방송작가로서 참가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그리고 한류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와이드 기사,
한류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다듯 하게 13페이지에 걸쳐서 한류 엔터테인먼트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화상의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다. 병원 의사가 메인이니까 생명과 관계되는 일도 슬픈 신도 있지만 아주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기사에서 추천하는 응답하라 시리즈는 신원호 감독의 작품이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신원호 감독의 작품이다. 좋은 드라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원래 버라이어티 제작하는 PD가 만든 드라마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각본이 좋고 배우들도 모두 좋은 것 같아요. 조연도 포함해서요. 세 작품 각각 다른 얘기이지만 부모를 같은 배우가 연기를 한다. 캐릭터도 같은 것이 재미있다. 응답하라 시리즈. 일본의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설정, 전개, 대사나 세트장, OST도 그리고 연기력도 훌륭합니다. 면 손수건의 마츠모토 선생님과 취향이 일치해서 정말로 기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전부 다 재미있었다. 형무소 얘기인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아주 좋았습니다. 어머나, 마츠모토 씨와 취미가 같아서 영광입니다. 응답하라 3부 시리즈,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두 최고입니다. 마츠모토 씨는 후지 타카시 씨의 절망 굿바이를 좋아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박보검이 나온 1988을 좋아합니다. 특히 엄마들의 파마 머리가 생각납니다. 우리 엄마가 분명히 그런 헤어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크크. 울고 웃고 감동하기에 바쁜 드라마였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좋아합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았습니다. 가족의 이웃 간의 사랑, 저의 어린 시절, 쇼와 시대의 경기, 하하하고 통쾌하게 웃는 것이 아닌 깊은 감동을 주는 웃음입니다. 최종회는 시집가는 딸과 아빠의 대화, 이것이 또 울게 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정말로 좋아합니다. 1997에 서인국의 일편단심 연정에 두근두근, 1994는 칠봉이하고 쓰레기의 뜨거운 싸움, 1988은 박보검이 귀여워서 어떤 주인공도 귀엽지는 않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리얼한 한국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 이 시리즈를 보고 있으면 결국 만나 하고 말해버립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볼 겁니다. 마츠모토 선생님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OST도 멋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군상, 원제목 우리가 사랑했을까도 애달픈 드라마였습니다. 또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립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진 이유는 거리가 왠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들거나 가족애나 어릴 때의 일본을 느낀 것이 계기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정말로 그리움을 참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한류 드라마 본 지 15년입니다. 한류 드라마는 요시모토 신이극과 비슷합니다. 오래 보고 있어야 줄거리를 알 수 있지만 왠지 보게 된다. 싫은 사람은 전혀 흥미가 없겠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왠지 또 보게 된다. 한국의 국민색이 나와서 정말로 재미있다. 악역을 시켰다면 세계 1위일 겁니다. 악역을 하는 배우 정말로 밉살스러운 사람이 되어 나오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크크. 한자와 나오키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추가로 말하자면 저는 일본인입니다. 보고 있는 것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에요. 정말로 좋아서 강추합니다. 한류 드라마 중에서 내가 맨 먼저 본 것은 배용준 씨의 호텔 리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츠모토 씨의 광팬입니다. 그의 추천이라면 꼭 보고 싶네요. 줄거리를 읽으면 3번지의 석양 같은 느낌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뿐만 아니라 이번에 일본 로그의 선구자인 마츠모토 다카시의 원조 한류 드라마 팬이라는 커밍아웃에 자극을 받았는지 일본의 샤이 한류 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런 기사에는 일반적으로 안티성 댓글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안티성 댓글이 그다지 보이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마츠모토 다카시 씨가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마츠모토 씨가 활약했던 일본 록 음악의 원조 밴드 하피엔도의 음악을 처음으로 감상해 보았는데 저는 산울림이 연상이 되더군요. 어쨌든 1970년대에서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로 일본 문화를 수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 정도의 문화 강국이 된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